반갑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강의 15기 3차 시 예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줌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세종 국어문학은 전체 뭐 여러 시막 사용하다 보니까 뭐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옛날에 황당한 사고가 대학교 때 많이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아, 이 어느 날 이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조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칠판에다가 휴강 오늘 교수님 휴강입니다라고 휙 나가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 그냥 반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야, 이게 왜 떡이냐 막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근데 뭐 또 반은 속으로 욕하면서 그죠? 뭐 일부는 데모대에 또 합류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술집으로 가고 막 그랬던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막 근데 지금 강의평가 제도가 그런 면에서 좋은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바로 이 큰일 날 일을 했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이랑 어제구나. 좀 좋은 또 소식이 생겨서, 이 훈민정음, 2015년에 간성미술관 교보문고에서 복간한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더 이상 안 찍겠다고 하니까 어떤 출판사가, 그럼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교보에서 할 때는 이게 이제 해례본, 한문본만 가지고 했는데, 언해본까지 하나의 세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설서를 2015년에 썼는데, 2014년에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뭐 쓰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해설서를 붙여서 다시 복간본을 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자, 실제 나오면 만약에 그거는 오침제본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제 4침 구멍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 15세기 1446년에 간행한 책은 이제 구멍이 5개, 오침 제본이었죠.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오침 제본을 주로 했고, 사침 제본 없다는 게 아니라 주로 오침 제본을 했고, 중국은 사침 제본을 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그냥 오침 제본으로 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으라차차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옛날 책 보는 상식 하나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자, 여기 총 9권의 책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9권의 책. 어떤 것들이 목판본으로 찍어낸 것이고, 어떤 것들이 금속 활주로 찍어낸 것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이책을 찍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나무판에 새기는 목판본,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 활자로 만들어서 찍는 금속 활자본이 있는 거고요. 굳이 하나를 더 한다고 한다면 목활자본도 있는 건데 사실은 목활자본은 그 목활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속 활자로 찍었는데 뭐 글자 하나 그 글자 뭐 하나하나가 뭐 마모된다든가 그러면 그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종이책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복각한다든가 다시 찍을 때 그 하나 때문에 그 금속활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나무로 금속활자 모양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목활자로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을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 뭐 그냥 짐작이 되시죠? 뭐 서작자가 아니라고 해도 뭐 나무에 새긴 거랑 금속활자 뭔가 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금속활자가 더 정확하고 또 예리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책 그 자체로 볼 때는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우리가 책 겉테두리를 뭐라고 하죠? 그 굵을 광자 써서 광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굵은 테두리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과 행을 이어주는 뭐 이런 개선이라고 하는데, 개선, 겨이, 개선.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금속활자랑 차이가 있겠죠. 나무다 보니까 이게 먹물이 생긴 것도 그렇고 일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막 마모가 되고 금속활자의 그런 감각이 살짝 마모가 되면 목판본과 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리 마모가 돼도 그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뭘까요? 자, 일단 골라보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게 낫겠죠? 자, 맞습니다. 앞에 여기 왼쪽으로 봤을 때 네 권이 목판본이고요. 오른쪽에 분류 두공 두시원에 부터 어제 악장까지가 금속활자본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 구별이 안 되죠. 자, 뭘까요?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책 안에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음모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통글자, 그죠? 음절자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 자음, 모음 따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나왔을 때 금속할자는 똑같죠. 근데 목할자에서는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두 번 새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테면 무의 도보 통지에서 보면 여기 니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여기 언의 두창 집요가 좋겠네요.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 행의 니와 세 번째 행의 니가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보통 서작자 아니라도 금방 판별이 되죠.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이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그렇고요. 자, 이제 그 예의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이제 세종 서문이 언해본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낭독하기 또는 낭송하기 좋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왠지 점 하나 찍히면 거성이니까 가장 높은 소리니까 글자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평성은 거성에 비해서 소리가 낮으니까 글자 작게 했고요. 그래서 이 셔이 밑에 동그라미 음가가 없으니까 글자 크죠? 파란색입니다. 왼쪽 점 하나 찍혀 있어요. 거성이죠. 셔이. 그리고 여이는 지금 예지만 옛날에 이중몸이라서 여이.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이는 두 음절, 두 글자니 음절이 되니까 안 됩니다. 이름절이죠. 여의를 빨리 하다 보면 끝에 이가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끝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반몸이 되면서 그것이 이중몸 바로 여의가 되는 겁니다. 셔이 이렇게 그죠. 종자는 글자 작아요. 까만 글씨입니다. 그 평성이죠. 좀 낮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고 낮게는 사람마다 목소리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하면 자기 목소리 안에서의 상태평가입니다. 뭐 목소리 큰 거로 하면 뭐 목소리 큰 사람 다 거성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셔이 정 이렇게. 그다음 지읒은 지금 입천장 소리입니다. 근데 15세기에는 조음점이 앞에 빗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이동시켜서 에, 정, 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종, 종 이렇게 그죠? 어이 죄송합니다. 요 옛이응 어 열 이렇게 훈, 민, 정, 음은 좀 약간 약하게 해야 되는데 정, 이렇게 그 다음에 나라말싸미 여기서 이제 나 평성이죠. 라스 시오스 발음됐고요. 그 다음에 말은 상성이니까 낮았다가 높아진 소리 말, 써, 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의편에 바로 이 사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복습 삼아서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정음편 그 앞에
2장 4쪽이죠. 위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가면은 국지엄, 이호중국 서문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아음, 여, 군자, 초발성 나와 있고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해례본에서 처음 나오는 글자, 한글 글자는 뭘까요? 당연히 기억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설화가 나오죠. 여기 그 빈칸입니다. 빈칸. 거기는 이제 원래 쌍기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쌍기역, 그 당시면 끼가 있어야 되는데, 28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 된소리 글자, 병서자가 6자니까, 끼띠삐찌, 씨, 쌍get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34자가 돼요. 근데 기본자를 28자로 했죠. 하늘에 28수, 28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글꼴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은 거죠. 자, 제가 이제 직접 했으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 전부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첫 글자, 첫 한글 글자, 기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여쭤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요 글자, 여기 나와 있는 한글 글자들은 다 후대에 이용준 선생이 붓을 쓴 겁니다. 이 목할자로 새긴 거는 금속할자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수평선, 수직선이 아주 정확하게 반드체, 제 용어로는 도듬체,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판본체라고 하고 있고요. 또는 해례본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손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정밀하지 못하죠. 아무튼 예, 이게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된 첫 글자 아주 간결하고 그 간결함이 또 기하학적으로 규칙적이고요. 그죠? 이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의 정신, 훈민정음 혁명, 전 빅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만 바꾸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줄기를 바꾸는 걸 변혁이라고 하고요. 이 뿌리를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보다 더 센 말이 뭘까요? 그게 이제 외래어로 빅뱅이죠. 이 뿌리를 둘러싼 흙, 토양까지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 수평선, 수직선 이 글자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식 공유의 방식을 바꾼 위대한 글자의 글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자만 보면 어떤 분은 다시 생각난다고 하는데 남도 기억자도 모른다 그래. 저는 진짜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제 눈이 작아진 이유를 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음 글자 삼각형 반시옷이죠. 음가 명칭은 반치음이고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 네 장이 아니고요. 두 장, 네 쪽, 그 다음 쪽이니까요. 여기부터는 진번의 글자죠. 이 모음자는 100%다 진번이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요 끝에 보면 이제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음편 전체가 그 실록이 실려 있죠. 실록에 실려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필사본이다 보니까 벌써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어, 야, 여 이런 게 나오는데 수직선 계열 이미 그 똥울뱅이 점이 아니라 짧은 획으로 바뀌어 있죠. 그게 아마 이제 붓을 쓰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헤르본 이외에는 헤르본 문헌 이외의 문헌은 100% 짧은 획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것은 정음편의 바로 정음 치지문 다음에 예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정음편 오늘 배우는 부분의 언해본인데요. 언해본 여기 약간 세종 서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보시죠. 요거 기억자
요 기역자를 보실까요?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기역 다음에 바로 어, 여기다 쓸까요? 요거 아래야 하늘아 양성모음 난 이 붙어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는과 대비가 되는데 요건 음성 모음 다음, 요거는 양성 모음 다음이죠. 그렇다면 아마 이 기역을 어떻게 읽었을까? 잠깐 저기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성 모음이 와야 되는데 기본 모음 중에서 기본 모음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아가 붙든지 그다음에 이가 붙든지 기본 몸이 세 자니까 그죠? 가장 깊은 몸 아래야, 가장 약한 몸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몸 이죠. 그러면 은 아니고요. 이 양성이니까. 그럼 이제 아래야와 이만 남죠. 또 이 자체가 양성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음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깊은 몸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약하거나 기본이 되는 몸을 붙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몸 2가 양성과 어울리니까 2를 붙였다고 이제 요걸 통해서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의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읽으시죠. 기는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하니라. 기는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음이라는 건 이제 어금니 야자죠. 그래서 이제 토박이 말로, 순우리 말로 이제 어금니 소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영어로 이제 그 어금니가 moral sound. 근데 이 moral sound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뭐 이해를 못하죠.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를 변기한 거죠. 그래서 어, viral, viral consonant 이렇게 지금의 우리 한국어로 하면 연국의 음이 되는 거죠. 연국의가 어딜까요? 바로, 센 입천장, 그 뒤쪽, 목젖과 앞에, 열이, 그냥 진짜 애기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 열이죠. 그래서 이제, 어, 비러스 컨스런트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재영장께서 이 첫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일단 명칭을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 소리.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예를 드는 거죠. 예를. 그래서, 근데 어떤 예를 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무시무시한 글자죠. 임, 금, 군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뭐, 감도 있고, 곰도 있고, 그죠? 죄송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더라도, 뭐, 별의별 글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왜 임금군이냐? 바로 이 기역이란 글자에 권위를 부여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 새로 만든 문자를 이렇게 권위를 부여함으로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임금이 만든 글자다. 임금이 직접 만든 글자다. 임금과 같은 하늘의 뜻을 이어서 백성을 가르치는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 그 존귀함이 담겨있는 문자,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그런 해석이고요. 기하학자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성과 수익성이 단순함, 간결함, 기하학적인 과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겠고요. 자, 병수하면 나란히 쓰면 Q자 초발성 아니라 역Q자 바로 Q자에 처음 나는 소리가 같다. 그리고 이제 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나온 그 번역서를 보면 이게 어미 소리 글자이니 그 글자의 첫 소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글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 정음편 취지에 어긋납니다. 왜냐면 바른 소리라고 그랬죠. 뭐 정음자, 정음 글자 그러지 않았죠. 소리가 그대로 보이는 소리 글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굳이 글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그 발음 설명을 통해서 발음이 그대로 드러난 글자의 꼴을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을 통해서 그 국립한글박물관 그 번역처럼 뭐 김유범 교수 고대 그 팀이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해라본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직역해서 기는 아음이니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기는 어금니 소리니 그래야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군자에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음. 그리고 그 소리를 그대로 보여준 글자가 이 요거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키는 아음이니 역쾌자 초발성아니라 키는 어금니 소리이니 쾌자 쾌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요 오, 아, 이 그걸 빨리 해서 코, 아, 이를 빨리 이름절 그죠? 콰이 콰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영어에 끝에 보면 그렇게 요 발음기호 K자에 그 위첨자 H가 붙으면 K만 있으면 기억이고요. 위첨자 H가 붙으면 그 거센 소리,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WAI가 quiet, quiet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고요. 맨 끝에 J가 빨리 이를 얼버무리듯이 내는 그런 반모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쯤에서 뭐 기억이 왜 처음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 오행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천문학이죠. 그 당시를 보면 뭐 지금도 천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해와 달이 있으니까 음양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그것을 규칙화시키고 천지안의 이치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해와 달 음양은 태극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별부터 쭉 오는 겁니다. 태양 쪽으로. 그러면 목성, 화성, 뭐 지구를 토속이라고 이 토는 지금의 토성이 아니라 그냥 지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금성, 수성. 그러니까 지구를 토속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요거는 이 고대 천문학과 지금 같은 거죠. 지금도 당연히 목성이 가장 멀리 있고요. 화성, 금성, 수성이. 음. 그러니까 이 고대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황제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하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 이치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점성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신과 같은 것도 발달됐지만 그거 갖고는 속된 말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알아야 돼요. 과학 그 사실을. 그러니까 점성술 같은 그런 요소, 관념적인 요소도 발달하지만 실제 그 천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런 목소리 가장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화통수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왜 처음인가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이 오른쪽에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행을 우리 자음자에 적용하면 목구멍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 기억이 바로 그 어금니 소리가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나나나 랄랄라 이건 이제 불이고요. 이빨은 단단하니까 쇠고 입술은 흙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게 이제 오행이죠. 제가 일부러 오행의 색깔까지 적용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발음 나오는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동그라미 목구멍을 뜻 저기 목구멍 모양을 본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미음, 시옷, 니은, 기역, 해라본 방식대로 읽어볼까요? 미, 시, 니, 기, 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 기, 디, 시, 미가 되든지. 물론 그런 배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제자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세종단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성리학, 음양원에 따르다 보니까 바로 여기 목화토음수 여기 보시면 기역이 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화, 니은, 그 다음에 목화토, 미음, 금, 금, 쇠, 시읒
그 다음에 수, 물,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천문학의, 고대 천문학의 목화 토금수로 배열하다 보니까 그 목에 해당되는 처음 나오는 글자가 기억이라서 기억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에 보시면 이거 저는 잠 사라지고요. 이렇게 기키니 니디티 리 미비 피 시지치 지 이 히 이렇게 되갑니다. 뭐 기키니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성문학에 따른 것인데 그건 제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차례를 최세진 선생이 1527년에 훈몽자의 그 한자 교육서를 내죠. 거기 앞에 법내에서 차례를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그 거센소리 이런 것들을 좀 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기니, 디리, 미비, 시, 이히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키, 티, 피, 지, 치, 히를 그 다음에 배열을 합니다. 조선학교에서 이제 훈몽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지치만 키역 앞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올라갔던 이제 차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기 뭐 오행에 따른 그 여기 뭐 오덕 지혜도 있고 뭐 5장 6분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이게 제자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억이라는 글자가 왜 처음 나왔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음의 그 울림소리죠. 는 아음이니 영업, 응업을 빨리 이름절 업으로 그죠? 응업, 응업 자 초발성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 예니형은 어금니 소리니 응업자의 처음 난 소리 같다. 그러니까 요 예니형이 받침으로 나올 때는 지금 소리랑 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초성으로 할 때는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음은 아설, 순치, 후, 설음으로 넘어갑니다. 혀소리죠. D는 설음이니 여 두자 초발성 아니라 D는 혀소리이니 두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혀소리는 lingual sound, 그죠? 그 다음에 alveolar consonant, 이거 alveolar는 혀끝 소리, 혀끝이 닿는 것이 윗 잇몸 바로 뒤니까 거기를 치경 또는 치조라고 해요. 그래서 alveolar consonant, 이거를 치경, 치조음, 지금의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사하면 나란히 쓰면 여 땀자 초발성하니라 땀자의 처음 난 소리에 같다. 그래서 지금은 담이죠. 그 당시 땀이고 이 몸에는 땀이 아닙니다. 담 한자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는 서름이니 여 턴자 초발성의 아래야 그죠? 입은 어처럼 혀는 오처럼 턴자 초발성 T는 혀소리니 턴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그 서름의 울림소리가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중국 의문학의 차를 따른 겁니다. 자, 그 서름의 울림소리 니죠. 니는 서름이니 여 나자 초발성하니라. 니는 혀소리니 나자의 처음 난 소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으로 넘어가야죠. 입술 소리. 비는 순음이니 여 볕자 초발성하니라. 우리말로는 별인데 그 당시 한자는 볕이라서 대가로안에 볕이라고 써놨습니다. 비는 입술 소리이니 볕자에 처음 나는 소리 같다. 입술 소리가 입술, lip sound라고 했고요. 지금 용어로 하면 labial consonant라고 합니다. 병사하면 나란히 쓰면 뽀자, 그죠? 이 걸음 뽀자, 지금 보죠? 그 당시 뽀자 초발성이라. 자, 그 순음에 또 뭐가 있나요? 피가 있죠? 피는 순음이니 옆 표자 초발성이라. 피는 입술 소리니 표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입술 소리의 마지막 울림소리 뭐가 있을까요? 미는 순음이니 여 미자 초발성이라. 미는 입술 소리니
미자에 처음 나는 소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치음의 지입니다. 그래서 지는 치음이니 여 즉자 초발성이라 지는 이소리니 즉자의 처음 나는 소리가 같다. 저희 얼굴이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소리를 직역하면 이제 티스 사운드가 되고요. 그 당시 이 소리는 이제 셔크 소리니까 엘비어러 컨소넌트라고 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입천장 소리 좀 다르죠. 나란히 쓰면 쪼 자비의 자자죠. 쪼 자의 처음 나는 소리 같다. 그 다음에 치는 치음이니 여침자 초발성아니라 치는 이소리니 침자의 처음 난 소리가 같다. 자, 이 소리의 기본자죠. 시입니다. 시는 치음이니 여 슈자 초발성아니라. 이것도 슈자도 원래 이제 술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슛이라고 발음됐기 때문에 대가로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시는 이 소리니 슈자의 처음 난 소리가 같다. 나란히 쓰면 사자죠. 샤. 그 당시는 샤자 초발성아니라. 샤자의 처음 난 소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여린 히읗은 동그라미보다 음가가 약간 순 우리말에서는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동그라미가 이게 이제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해서 소리가 약간 있는 거로 본 겁니다. 이 헤르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숨을 안 쉴 때와 숨을 쉴 때의 목구멍 상태는 다르겠죠. 그래서 다만 안 쉴 때와 쉴 때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지 다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영단께서 이게 동그라미 만들 때 그게 음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만 들릴락 말락 알 듯 모를 듯 뭐 그런 건 사실이니까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 인지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음, 자 근데 그런 소리보다 있을락 말락 잘 알 수 없는 소리 없는 것 같죠? 살짝 있는 그런 것도 약간 더 센 소리 그런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한자어에서는 이렇게 요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읽을 때 그냥 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이가 되고 이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후두를 이렇게 좀 긴장을 줘서 내는 그때의 소리가 이제 여린 히읗으로 봐서 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서로 돌려 읽기를 하는데요. 윤독을 하는데 그때 요거는 동그라미랑 다르게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후음이니 읍자 초발상이라. 이는 목구멍 소리이니 읍자의 처음 난 소리 같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예. 그 다음에 희는 후음이니 허자 초발상이라. 희는 목구멍 소리이니 허자의 처음 난 소리 같다. 나란히 쓰면 허자의 처음 난 소리. 그래서 쌍이자 지금 당연히 안 쓰고 있는데요. 그다 발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끔 이 발음 하거든요. 이때면 우리가 호빵을 샀을 때 정말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키읔 발음이 살짝 섞인 히읗 발음 바로 이 쌍이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히 불면 호가 되고 별로 안 뜨거워요. 그래도 그냥 먹긴 그래. 그때 이거는 이제 여린 히읗이 되는 겁니다. 자, 이는 후음이니 욕자 초발상이라. 이는 먹구멍 소리이니 욕자의 처음 난 소리 같다. 자, 뭐 영어의 거터럴 사운드가 이제 목구멍 소리이고요. 근데 그 목구멍이라는 게 좀 약간 좀 막연한데, 그 후두 쪽, 그러니까 목적 근처가 인두고요. 이 성대 근처가 그 후두라는 건데, 예, 그 후두에서 난다 그래서 라링기얼 컨서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는 반설음이니 여 리어자 초발성이라. 그래서 이게 살짝 떨려서 나오면서 그 소리가 좀
그 일반 혀소리보다는 좀 약한, 그래서 반설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미, 오랭귤 사운드, 뭐 지금으로 현재 혀끝 소리가 엘비어러 컨소넌트, 세미가 붙은 거고요. 근데 요거 삼각형은 문자 명칭이 반시옷, 음운 명칭은 반치음. 영어 Z 발음과 거의 같죠. 그래서 왜 반치음일까요? 그거는 뭐 치음보다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옷보다 약한 거죠. 획은 하나 더 많지만 더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체자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발음 내는가? 이거는 뭐 시옷 시 그때보다 윗뒤에 아래니 더 밀착이 시키면 밀착이 되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더 약하게 나오면서 성대를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 그래서 울림소리 Z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야 양 그 한자 밑에 있는 건 지금 발음으로 다루는 거고요. 대가를 보셔야죠. 그죠? 자 초발성이라. 그 지는 반 입소리이니 장자의 처음 난 소리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그 발음의 분류법을 대략 보여준 게 나오고요. 요건 이제 제자에 가면 다시 또 우리가 할 텐데, 왼쪽 그림이 그 아설 순치 후 순서대로 그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 중국 성운학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걸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이 세종대왕께서 배열한 그 자음의 배열, 모음의 배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자음 배열. 그래서 이게 아설순치로 분류해 놓고 제일 먼저 전청, 전탁, 차청, 불청무탁. 이게 이제 그 당시 성운학의 일반 차례입니다. 물론 중국 성운학이 또 자기들 독자적인 그런 건 아니고 중국의 어떤 언어학, 음운학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인도 쪽에 이런 인도는 이제 산스크트 문자, 뭐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음운학이 더 발달됐던 거죠. 중국 넘어오면서 이제 중국 성운학도 일정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아무튼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사소리, 그죠? 대인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전탁 글자는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음자만 17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금니 소리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기, 키, 니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죠. 혓소리는 띠 글자 안 나오지만 설명이 됐고, 그거 빼고 읽어볼까요? 디, 니가 되는 것이고요. 입술 소리 미가 되는 것이고, 이 소리, 치, 이렇게. 여기, 요걸 자꾸, 왜 시옷이 먼저 와야 되는데, 지가 먼저 나왔느냐. 이것도 그냥 중국 성언학을 따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목소리는 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살, 반치.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례를 고려하되, 실제 최종 배열에서는 이게 중국 성운학의 배열을 따랐다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모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치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 음성, 중성이 되는데 이 중성은 헤르몬의 용어는 아니고 헤르몬에서 양과 음을 겸한다. 양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양성과 많이 어울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자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와 우어, 요야묘 이렇게 배열을 이 배열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자는 당연히 중국의 그 발달돼 있는 그런 뭐 체계화된 게 있으니까 그때 따르기도 했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 모음자를 독자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갑 하면은 우리는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거를 소리로도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글자로 그렇게 구별해서 만들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기역자 이건 당연히 따로 성모라고 해서 당연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아가 오든 압이 오든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인식이 돼서 이걸 운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할 때 그 아를 독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모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는 여턴자 중성하니라. 어는 턴자의 가운데 소리에 같다라고 했고요. 은은 즉자 중성하니라. 은은 즉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는 침자 중성하니라. 이는 침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죠. 오는 홍자 중성하니라. 오는 홍자의 가운데 소리가 같다. 아는 자 오와 우어로 나가고 있어요. 아는 엿담자 중성하니라. 아는 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자, 오와 우어, 우가 나와야겠죠? 우는 군자 중성하니라. 자, 군자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기억을 설명할 때 예를 들었죠? 그런데 우가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글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 똑같은 글자 보기를 든 이유를 아시겠죠? 똑같은 글자를 통해서 이게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글자 자꾸 바꾸게 되면 더 어려우니까요. 어는 영업자 중성아니라 어는 영업자의 강소리 같다. 요는 욕자 중성하니라. 요는 욕자의 가운데 소리 같다. 야는 여장자 중성하니라. 야는 양자의 가운데 소리 같다. 유가 나와야겠죠? 유는 슈자 중성이라. 유는 슈자의 가운데 소리 같다.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요야, 여가 나와야겠죠. 그죠? 여는 벼자 중성하니라. 여는 벼자의 가운데 소리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자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사용법을 설명해야 되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초성자, 중성자는 끝났지만 첫 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는 끝났지만 받침자, 이른바 종성자, 끝소리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걸 설명 안 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아니라. 그래서 끝소리, 종성, 끝소리 글자, 종성자는 첫소리 글자를 그대로 쓴다,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각자, 요 첫소리 글자 기억, 끝소리 글자 기억, 요게 실제 발음은 약간 다르죠, 그죠? 처음에 기억은 파열, 터져 나가는 것이고, 끝에는 폐쇄가 되는 거니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세종단께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 이게 같은 풀이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요 받침자 할 때 이렇게 요런 걸 붙이자. 뭐 요런 걸 이게 뭐라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가 붙으면 이게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죠. 이렇게 가, 기. 그래서 이게 받침이 무언가 결합하면 살아나는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그런 걸 뭐 음사학적으로 또는 뭐 직관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종성 글자는 따로 안 맞는다. 그대로 써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정 38번째 문장, 이 규정은 이런 받침자 만든 거로 보면 문자 제자 원리죠. 그런데 이거는 받침 규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초성에 있는 거를 다 받침을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받침 규정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중의적이죠. 그죠? 종성자라는 글자 만드는 원리도 되고 받침을 쓰는 그런 맞춤법적인 그런 규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서 순음 지하면 즉 위 순경음이니라. 이를 입술 소리 아래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그래서 입술 소리가 뭐가 있나요? 바로 여긴 글자꼴은 안 나옵니다. 비읍자 밑에 동그란 붙이면. 근데 그건 그 원리대로 발음하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비가 온다. 근데 비가 온다. 그럴 경우 이제
비. 할때 여기 동그라미 목구멍에서 성 나오죠. 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울림소리 비읍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성, 합영, 즉 병서하라. 종성동하니라. 첫소리 글자를 합쳐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 글자도 첫소리 글자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어디든 병서자를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초성에도 이렇게 이를테면 쓸 수 있고, 그리고 중성도 병서라는 말은 초성, 중성, 동서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중성도 병서, 합병이 된 겁니다. 합병, 그죠? 그러니까 합병 병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같이 쓰면 이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초성도 합병병서 만들 수 있고요. 중성도 합병병서 만들 수 있고, 받침에서도 이런 합병병서를 만들 수 있다. 그래 써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음자의 기하적 구조에 관한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 우, 요, 유는 부서, 초성, 지하, 하니라. 첫소리, 초성, 지하, 아래 붙여 쓴다. 바로 이 글자들이 뭡니까? 이 수평선 계열의 모음자죠. 수평선이다 보니까 바로 초성을 기준으로 밑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자 계열을 볼까요? 이, 아, 야, 여는 부서, 우, 초성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붙여서 오른쪽에 바로 수직성 계열의 모음자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자는 기가 막히게 수평성 계열과 수직성 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살려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24분 안에 한글 깨치기라는 한글 음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미러클 한글 보드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자음자 나오고요. 세로로 보면 수직성 계열 빨간색, 수평성 계열 노란색, 짬뽕 파란색 계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결합이 되면서 가감, 극극, 과광이라는 음절자를 만들고 그걸 응용을 해보면 한글, 세종대왕 여기서 어떤 것이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인지 이렇게 수익성 계열의 모음과 수평성 계열 모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거 설명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방탄소년단, 한나 이런 외국 사람 이름으로 따라 써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rite your name in 한글 면 쓰게 되는 거죠. 그게 24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밖에 없네. 맨 끝에 파이널 컨센트레를 끝을 글자, 종속자. 처음에 기니디디 미비 이가 이제 7종속법이라고 해서 초성, 종성 다 나는 거지. 발음 나고 쓰는 글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디리 미비 이가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바로 그런 7자로 이게 환원돼서 나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받침 오면 당연히 기억 발음 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기역, 시옷, 니은, 지읒 이런 병조자에 파란색이 어디 있느냐 그 파란색대로 발음난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범자, 피랍, 이성음 이건 어떤 설명일까요? 물은 낱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무릇, 무, 미음이란 첫소리 글자, 강소리 글자, 릇 가면 이제 시옷 끝소리 글자 이런 게 합쳐졌을 때 음절자를 이룬다. 범자, 피랍, 이성은 음절자 규정이죠. 자, 드디어 이제 사성이 나와 있네요. 좌, 가, 1점 즉 거성이요. 이즉 상성이요. 무즉 평성하니라. 음절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한 점을 더하면 거성 높은 소리고 점이 둘이면 낮았다 높아진 소리고 점이 없으면 평성 가장 낮은 소리다. 그런 얘기죠. 자, 입성 가점 동의 촉급하니라. 입성이 뭐죠? 빨리 끝나는 소리. 그럼 빨리 끝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끝소리가 유성 울림소리면 길어지고 안 울림소리면 빨라지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입성은 빨리 끝내는 소리는 점을 더하는 것은 평상거성과 같으나 빠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역시 그 제자에 나옵니다. 그래도 미리 좀 보면요. 자, 밑에 이런 겁니다. 받침 글자가 이렇게 디귿과 같은 안 울림소리가 되면 이해 없어. 빨리 끝나는 겁니다. not,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no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게 점이 하나 찍히면 그 거성적 입성이 되는 거죠. not, 이 높게 발음해서 빨리 끝내는 거죠. not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똑같은 글자인데 왼쪽에 점이 두 개면 당연히 처음 낮게 나중에 높게 그죠? not 하면서 빨리 끝내죠. not no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성 설명을 마쳤고요. 이것이 예의편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 책 보는 방법도 배웠고요. 28자와 병서자 그리고 사용, 자모 규정, 자음과 모음 사용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배우면 누구든지 이제 한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편만 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이 언어본이라고 해서 유통이 된 거죠. 이것만 배우면 되니까. 그 이제 다음 시간부터 거기 우리 이런 28자에 담긴 철학적 있지 음양오행적 배경 이런 걸 볼 텐데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설명이 다 끝나서 이제 배우는데 큰 문제는 없죠. 다만 그걸 설명을 이어가는 이유는 양반들의 어떤 성작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 문자가 얼마나 성리학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음양오행이 이런 게 하늘의 이치거든요. 이 하늘의 이치 담긴 문자 쓰는 백성, 하늘 백성이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제자의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아리하면 으라차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아리 으라차차 고맙습니다. 15기 3차시 예의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